아무도 앉지 않는 자리. 설날 연휴 마지막 밤. 서울로 돌아가는 귀경 막차는 사람들로 가득했다. 하지만 이상하게도 맨 뒤 마지막 좌석 내 자리는 비어 있었다. 중년 남자가 기사에게 물었다. 저기 앉아도 됩니까? 기사는 백미러로 그 자리를 잠깐 보더니 말했다. 그냥 두세요. 그 말이 떨어지자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. 그리고 출발 20분 뒤 코끝을 스치는 쇠 비린내. 피 냄새였다. 냄새는 정확히 맨 뒤에서 올라오고 있었다. 그 순간 뒤쪽에서 툭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. 바닥의 얼룩. 휴게소 도착 후 나는 일부러 맨 뒤를 지나쳤다. 좌석 아래 바닥. 어둡지만 분명히 보였다. 번져 있는 얼룩. 말라붙은 듯 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축축한 느낌이 났다. 그때 뒤에서 들린 낮은 목소리. 거기 서 있지 마세요. 기사였다. 그는 식은 얼굴로 속삭였다. 설날엔 그 냄새가 돌아옵니다. 그 말이 끝나자 버스 안 어딘가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. 3년 전 설날 사고. 다시 출발한 버스 안. 나는 기사 옆으로 다가갔다. 3년 전 설날. 빙판길. 뒤에서 들이받은 화물차. 가장 크게 파손된 곳은 맨 뒤 마지막 좌석.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은 현장에서 즉사했다. 피가 바닥에 고였습니다. 기사는 말했다. 청소를 몇 번을 해도 설날만 되면 냄새가 돌아옵니다. 그 순간 뒤쪽 좌석이 천천히 눌리는 소리가 났다. 빈 좌석의 그림자.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. 분명 비어 있어야 할 마지막 좌석. 거기엔 사람 형체가 앉아 있었다. 고개를 숙인 채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그 그림자도 함께 흔들렸다.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비어 있었다. 하지만 바닥엔 젖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. 그 발자국은 통로를 따라 앞으로 이어지고 있었다. 사라진 승객. 휴게소에서 내렸던 남자가 돌아오지 않았다. 버스는 이미 출발한 뒤였다. 승객 명단을 확인하던 기사는 얼굴이 굳었다. 저 사람 맨 뒤 자리로 옮긴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? 하지만 그 남자는 한 번도 자리를 옮기지 않았다. 그런데 지금 마지막 좌석은 누군가 앉은 듯 푹 꺼져 있었다. 그리고 진하게 퍼지는 피 냄새. 거울 속 얼굴. 기사의 백미러에 무언가 비쳤다. 젖은 머리. 창백한 얼굴. 그리고 갈라진 입가. 그것은 분명 맨 뒤에 앉아 있었다. 하지만 승객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. 기사의 입에서 낮은 말이 흘러나왔다. 또 탔구나. 그 순간 차 안불이 깜빡이며 꺼졌다. 급정거.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했다. 비명. 물건 떨어지는 소리. 불이 다시 켜졌을 때 맨 뒤 좌석은 비어 있었다. 대신 좌석 등받이에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. 피가 묻은 채로. 그리고 통로 한가운데 설날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. 봉투 안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. 다음 설날에도. 봉투 속 이름은 3년 전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이름이었다. 기사는 조용히 말했다. 매년 설날 귀경길에 한 번씩 탑니다. 서울 종점 도착. 승객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내렸다. 나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. 그 자리엔 아무도 없었다.
버스에서 내리려는 순간 백미러 속이 보였다. 맨 뒤 좌석. 이번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웃고 있었다. 그리고 기사 목소리. 다음 설날에도 그 자리는 비워둡니다. 안녕하세요. 중국 조심하세요. 좋아요, 싫어요, 구독, 알림 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수요일